제목 3위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 5개월 만에 최저치. BNB 붕괴하면 시장 충격 클 것.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가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는 소식에 바이낸스의 자체 암호화폐 바이낸스 코인이 지난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54분 현재 바이낸스 코인 한 개당 가격은 약 231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0.39% 급락한 수치다. BNB는 지난 7일간 20% 가깝게 하락했고 장중 지난 7월 이후 최저치인 227.35달러까지 떨어졌다. 바이낸스 리스크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도 17,000달러 선이 붕괴됐다. 이에 인기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인 매트 하일랜드는 세 번째로 큰 비스테이블 코인인 BNB가 붕괴하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마자르는 암호화폐 부문의 준비금 증명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마자르는 중단 이유로 준비금 증명 보고서가 대중에 이해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우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다른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회계법인이 암호화폐 업체와 함께 일하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바이낸스보다 드래프트킹스에 돈을 맡기는 게 더 신뢰가 간다고 트윗하자 차우창펑은 현재 우리는 안전하다고 답했다. 드래프트킹스는 도박 사이트다. 제목 CNBC 유명 진행자 리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곧 사라질 것. 출처 트위터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CNBC 방송 프로그램인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리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 3개 암호화폐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짐 크레이머는 최근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세계의 디지털 자산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XRP, 도우즈, LTC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그는 FTX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블록체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블록체인은 훌륭한 발명품이다. 다만 XRP를 포함해 블록체인에 구축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사기라며 그것은 단지 거대한 사기일 뿐이다. 나는 사기에 지쳤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190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FTX와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낸스보다 드래프트킹스에 돈을 맡기는 게 더 신뢰가 간다고 비판했다. 드래프트킹스는 도박 사이트다. 17일 오후 5시 3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XRP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6.21% 하락한 0.35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도우즈는 9.84% 급락한 0.07783달러에 LTC는 11.02% 급락한 64.92달러를 각각 기록 중이다. 제목 트위터 CEO 머스크 인수 2달도 안 돼 새로운 투자자 물색. 도지코인 10% 급락. 테슬라, 트위터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 2달도 안 돼 이 소셜미디어 회사에 자금을 대줄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 머스크의 가족사무소 익세션의 제러드 버철 이사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트위터의 비상장 주식 매수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버철은 머스크가 2016년 가족 사무실 매니저로 영입한 모건 스탠리 출신의 전직 은행가로 머스크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로 통한다. 버철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와 동일한 주당 54.20달러 가격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말 440억 달러를 주고 트위터를 인수한 뒤 비상장 회사로 전환했다. 앞서 온라인 뉴스 플랫폼 세마포는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한 새 투자자를 찾는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자산운용사 거버가와사키 창업자 로스 거버를 통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로스 거버 대표는 트위터의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이번 투자 유치 시도는 트위터의 재정 상황과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위터는 전체 매출의 90%를 광고에 의존하지만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콘텐츠 관리 정책 변경 및
대규모 정리 해고 논란 등이 불거지자 여론을 의식한 주요 광고주들은 이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중단했다. 아울러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차입 매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트위터에 상당한 규모의 고금리 대출도 떠안긴 것도 이 회사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위터 부채는 기존 17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7배 이상 불어나 1년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규모가 12억 달러에 육박한다. 한편 오리지널 미마모화폐 도지코인은 강력한 지지자인 머스크가 지난 10월 말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도즈가 트위터 내 플랫폼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난 2달 동안 0.05달러대에서 0.15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FTX 붕괴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휘청거리는 가운데 트위터 인수 이후 머스크가 대규모 정리 해고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트위터가 자체 코인을 도입할 계획이라는 루머도 전해지면서 도즈 가격은 17일 현재 0.076달러 선까지 미끄러졌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는 도지코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도즈 가격에 관한 한 여전히 희망적이며 일부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1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희망은 도지코인을 지원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트위터가 가까운 장래에 도지코인 기반 결제 또는 일종의 팁을 도입한다는 가정에 거의 전적으로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7일 오전 10시 3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도우즈 가격은 0.076696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0.50% 급락한 수치다. 시총 발효 암호화폐 도우즈는 지난 7일간 20.87% 떨어졌다. 제목 비트코인 4% 급락, 투심 공포 치솟.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17,000달러 선이 붕괴됐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22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69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89%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7,505.53달러에서 최저 16,584.70달러까지 떨어졌다. 현재 시가총액은 3,212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0%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전날보다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28을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제목 비트코인 17,000달러 선 붕괴. 왜? 시가총액1의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17,000달러 선이 붕괴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의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가 바이낸스와 크립토닷컴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는 소식도 투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는 가운데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현재 우리는 안전하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CNBC에 출연해 바이낸스는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으며 벤처 캐피털 투자도 없고 별다른 대출도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16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634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4.19%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7,505.53달러에서 최저 16,636.82달러까지 떨어졌다. 현재 시가총액은 3,19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0%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50주 단순이동 평균이 빠르게 하락 중이며 주간 차트 기준 사상 처음으로 200주 단순이동 평균선을 하회하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날 전망이다. 데드크로스는 주가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를 가리키는 약세 지표다. 이와 관련해 델파이 디지털은
고객에 보낸 메모에서 FTX 붕괴 여파로 16,500에서 17,300달러 범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업계의 추가 위기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9,000에서 13,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 매튜 시겔도 최근 운영 비용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파산 물결 속에서 내년 1분기에 10,000에서 1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은 사상 최고치인 69,044달러에서 76%가량 하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해시레이트 인덱스의 자란 멜로우드는 비트코인 채굴자 카피출레이션이 시장에 과장된 두려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인매트릭스, 글래스노드 등이 제공하는 온체인 데이터가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상당히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코인매트릭스는 전 세계 채굴자가 약 82만 BTC를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멜로우드는 이 수치가 47만 BTC라고 주장한다. 이 수치가 맞다면 채굴자들은 BTC 유통량의 2에서 4%만 보유하고 있다. 제목 CME 패드워치 내년 2월 미기준금리 25bp 인상 확률 75%, 빅스텝 가능성은 25% 그쳐. 12월 1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6분 현재 미연방 준비제도가 내년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75.1%에 달했다. 빅스텝 가능성은 24.9%에 그쳤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인상했으며 위원들은 이번 FOMC에서 내년 미국의 최종금리가 5.1%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 제목 WSJ 조사 미국인 52% 내년 경제 더 나빠질 것. 미국인 과반이 내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전망에 관한 견해는 지지 정당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52%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에서 7일 미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다. 경제 비관론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했다고 WSJ는 전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83%가 내년 경제 악화를 예상했으나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민주당 지지자는 2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 존 엠절로니는 미국인들의 경제 진단이 당파적으로 갈라졌다며 만약 공화당 대통령이었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연령대로 보면 젊은 유권자들이 경제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18에서 34세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내년 경제 악화를 예상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42%만이 경제 악화를 내다봤다. 미국 경제의 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3분의 2에 가까웠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미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설문에 응한 전직 보이스카우트 임원 데이비드 레니는 WSJ의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커다란 침체의 일수 잇따라며 금리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우리 모두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앞다퉈 FTX 후원금 털어내는 미 정치인들. 백악관은 침묵. 암호화폐 거래소의 FTX가 몰락하면서 워싱턴 정가가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로부터 받은 정치 후원금을 앞다퉈 털어내고 있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FTX는 최근 18개월간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는 상당 부분 민주당 정치인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뱅크먼 프리드는 최근 조지 소로스 다음으로 민주당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P는 뱅크먼 프리드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이미 이를 기부했거나 자선단체에 기부 계획을 밝히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뱅크먼 프리드가 주로 후원한 민주당 정치인 중에는 상하원에서 요직에 있는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차기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뱅크먼 프리드 후원 자금을 미국 당뇨병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을 맡게 되는 피트 아길라 의원도 지난달에 뱅크먼 프리드가 후원한 돈을 지역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언급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딕터빈 상원의원은 적절한 자선단체에, 패티 버레이 상원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앤지 크레이그 하원 의원은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FTX 고객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파산 기금에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의 리사 머코프스키 상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알래스카주에 있는 여성 작가들을 위한 수련회에 돈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도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제목. 경기 침체 가능성의 월가 칼바람 거세져. 골드만삭스 내년 초 수천 명 해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감원 칼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감원 규모는 전체 인력의 최대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현재 골드만삭스의 인력이 총 49,100명이라는 점에서 최대 4,000명이 잘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감원 계획은 미 온라인 매체 세마포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감원 대상자는 골드만삭스의 전 부서에서 나올 예정이며 내년 1월 중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이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매년 1월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그 전에 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골드만삭스는 저성과자들의 연례 보너스를 삭감하거나 일부 직원의 경우 아예 주지 않을 전망이라고 WSJ가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9월 수백 명을 해고해 월가에서 처음으로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 채 대규모 감원까지 착수하게 됐다. 최근 월가에서는 시티그룹과 파클리가 소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대기업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 전체 인력의 2%에 해당하는 1,600명 해고 방침을 발표하는 등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본시장 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하려는 몸집 줄이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는 최근 한 행사에서 우리는 비용 절감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0에서 2021년 인수합병과 기업 공개품으로 큰 돈을 벌었던 월가 투자은행들은 인력을 크게 늘렸으나 올해 들어 경기 둔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다. 제목. 경기 침체 우려 속 하락. 기자회견하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했다.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82달러 하락한 배럴당 74.2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WTI 가격은 이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제시한 내년 경제 전망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가 대형 투자자문사인 네버코어 ISI는 연준이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5%로 전망하고 실업률 전망치를 대폭 높인 것은 사실상 경기 침체를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연준위원회 매파적 발언도 가세했다.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최종금리가 점도표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 위원들은 내년 5%에서 5.5%의 금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밤 발표된 경제 지표도 침체 우려를 키웠다. 리서치 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이 집계한 12월 제조업, 비제조업 관련 지표는 수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46.1로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44.4로 넉 달 만에 최저치였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는 모두 50을 하회하며 업황 위축을 시사했다. 통상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면 원유 수요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한편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전략 비축 확보를 위해 원유 재구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우선 원유 선물을 최대 300만 배럴 매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호재도 경기 침체 우려에 희석되는 모습을 보였다. CNBC 방송은 원유 시장 투자자들은 아직 더딘 중국의 코로나19 회복세 등의 악재가 여전히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회사 미즈호의 에너지 선물 담당자는 시장은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수요 파괴에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 여건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WTI는 배럴당 70달러 선을 하회할 수 있다며 그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선임 분석가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그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시장은 원유 수요를 감소시키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목 미증시 인플레 상방 위험 우려 나스닥 0.97% 마감.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내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방 위험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락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히 나타났다. 1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1.76포인트 하락한 32,920.46의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39포인트 하락한 3,852.36을, 나스닥 지수는 105.11포인트 내린 1,705.41을 나타냈다. 다우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32,000선으로 내려왔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 연준 당국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최종금리가 높게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주가지수는 좀처럼 반등폭을 키우지 못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최종금리가 점도표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추가 인상과 관련해 종착점이 적어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인상했으며 위원들은 이번 FOMC에서 내년 미국의 최종금리가 5.1%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금리를 예상한 위원은 19명 중 10명이었으며 그보다 높은 금리를 예상한 위원도 7명에 달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의원은 총재도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와의 대담에서 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낙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다며 연준의 모든 사람들은 금리가 2023년에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가 잘 나오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2%를 향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5%를 웃도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내년 6월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5.00에서 5.25%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23% 정도로 반영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연준이 해당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부진했다. S&P글로벌이 집계한 미국의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6.1을 기록해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수치는 전월 47.7보다 하락했는데 지수가 50을 밑돈다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에 있음을 시사한다. 12월 미국 서비스 PMI도 44.4를 기록해 전월의 46.2에서 추가 하락했다. 종목별로 보면 3대 주주의 최고 경영자 교체 요구가 제기된 테슬라가 4% 이상 하락했다.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한 메타 플랫폼스 주가는 2%대 상승했다. 어도비의 주가는 예상치를 웃돈 분기 실적과 강한 다음 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3% 가까이 상승했다. 업종지수는 대부분 하락했다. 이미 소비재, 에너지, 헬스, 기술, 유틸리티 관련 지수가 1% 이상 내렸고
부동산 관련 지수는 2%대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연준의 일관된 긴축 의지를 소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킹스뷰 자산운용의 볼돌테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마켓워치의 파월이 시장에 매우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던져왔다. 바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 있으며 천천히 할 수도 있겠지만 중단하거나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이것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5%로 반영됐다. 내년 2월에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25% 정도로 예상됐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21포인트 하락한 22.62에 거래됐다.